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길. 경찰차가 천천히 멈춰서고 그 안에서 굳은 얼굴의 형사 2명이 내립니다. 강순애는 낡은 겉옷 위에 얇은 스카프 하나를 두른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순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유족이라니요. 우리 지민이는 살아있어요. 형사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순애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짙은 침묵 속에서 순애의 눈빛이 번쩍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던 진실입니까?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시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강순애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녀 지민이 점심쯤엔 돌아올게요라고 말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해가 중천이었지만 지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늘게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요즘 애들 다 그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순애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젊은 형사는 무심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성인인데요. 가출일 수도 있죠. 형사의 말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순애는 담담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늘 연락했어요. 그러나 형사는 며칠 기다려 보시죠. 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밤새 불 꺼진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손녀의 방엔 아직 따뜻한 향이 남아 있었죠. 순애는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가 멈춰섰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려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녀분 찾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시죠. 응급실 안 지민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말은 하지 못했어요. 순애가 손을 잡자 지민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체적 충격이 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자발적 만남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경찰서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형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마세요. 순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눈빛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민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금 해제 화면을 넘기자 녹음 파일 1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청장 손녀건도 이 선에서 끝내. 이어지는 웃음소리에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네요. 그날 밤 그녀는 평생의 평온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진 할머니의 얼굴 아래엔 낯선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녀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강순애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순애는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 들었어요. 파일 속 남자의 목소리를 분석하듯 되뇌며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청 시절 함께 일했던 전직 간부
조은하였습니다. 순애는 먼지를 뒤집어 쓴 전화번호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조은하 씨, 나예요. 강순애.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입니까? 순애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지민이 당신이 아는 그 이름들과 엮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낡은 찻집에서 마주했습니다. 조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저었어요. 이 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남아있죠. 순애는 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짧은 침묵 끝에 조은하는 한숨을 쉬고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당시 인사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밤이 깊어가자 순애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자 이름 목록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넘기다 박형석 수사과장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어요. 녹음 속 목소리와 일치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경찰서 앞을 서성였습니다. 낯익은 간판과 젊은 경찰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뒤엔 숨겨진 어둠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경찰서 주변을 몰래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파는 김밥을 들고 경찰에게 다가가 우리 손녀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서요. 라며 말을 걸었어요. 순박한 노인인 척하며 듣고 있던 순애의 귀에는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도 총장실 다녀갔대요. 그 말 한마디가 순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전직 비서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다행히 한 정비소 직원이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백업 파일 있네요. 복사만 해드릴게요. 그날 밤 그녀는 그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박형석이었습니다. 순애는 즉시 자료를 조은하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생각보다 큰일이야. 위에서 손댔어. 두 사람은 익명 제보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보글은 하루 만에 삭제되었고 경찰은 IP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마을 버스를 타고 다른 구청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다시 제보를 올렸지만 이번에도 곧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증거를 USB에 백업한 뒤 지민의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의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불빛이 유리창을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불 꺼진 거실에서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실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조은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터뜨려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순애는 기자 윤기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역 방송국의 중견 기자로 한때 권력형 비리 보도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소외된 인물이었어요. 윤기호는 처음엔 냉소적인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순애 씨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순애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조용히 밀었습니다. 윤기호는 자료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엔 경찰 간부들의 대화와 문서가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그는 며칠간 사실 확인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날 밤 방송국 편집실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경찰 비리, 그 내부의 목소리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렀어요. 경찰이 우리 손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겼어요. 방송 직후 전화선이 불이 났습니다. 경찰청은 즉시 방송 중단을 요구했고 해당 기자와 방송국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온라인으로 퍼졌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순애는 TV 화면 앞에서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민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단다. 그 말에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내렸고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폭로는 시작되었고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방송 이후 며칠 만에 경찰청은 뒤집어졌습니다. 박형석의 이름이 여론의 중심에 올랐고 기자들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피해 도피했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순애는 그의 체포 장면을 TV로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억눌림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싸늘한 무게가 남았습니다. 조은하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순애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녀를 사적 복수자라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순애는 그 말에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지민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기호는 연이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협박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여전히 순애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들의 용기는 세상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은폐 관련자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박형석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들은 시민의 정의가 승리했다고 썼지만 순애는 그저 창밖의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광장에서 시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강순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어요. 늙은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다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고 박형석을 비롯한 은폐 관련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은하는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윤기호는 방송을 통해 다시 신뢰를 얻었고 지민은 대학으로 돌아가 언론 앞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봄 기운이 돌고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고생하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낡은 의자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우체통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이제 됐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이 마을의 저녁만큼은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 우체통이라는 제목이 적힌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순애가 만났던 피해자들의 이름과 짧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그 노트를 품에 안고 윤기호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윤기호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 기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모아 팟캐스트로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방송 날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지민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윤기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야기 우체통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매일 밤 사연을 읽으며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멀리서 우체통 덮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애의 대답 같았습니다. 몇 년 후 이야기 우체통은 전국적인 공감 프로젝트로 성장했습니다. 지민은 수많은 사연을 받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장면엔 한 여인의 묘비가 비쳤습니다. 이름은 강순애. 작은 돌 위엔 정의는 늙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형석은 복역을 마친 뒤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은하는 순애의 묘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어졌습니다. 윤기호는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순애의 육성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들도 사람이죠.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은 방송국 편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노트를 손에 들고 마지막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이 듣게 하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이어졌습니다. 이야기 우체통은 앞으로도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당신의 사연이 세상에 닿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